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해괴한 소리나 하고 심지어 신친일파 세력 키우기까지? 일본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일본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망언을 남긴 램지어 교수. 근데 그거 아세요? 단순 망언을 남긴 학자를 넘어 일본의 총애를 받고 자란 반일본인이라는 거. 일단 하버드에서 그의 공식 직함은 미쯔비시 교수. 이 미쯔비시 교수가 뭐냐 하면 전범 기업인 미쯔비시의 기부금을 받고 내어주는 교수 자리인데요. 18살까지 일본에서 자란 램지어 교수는 일본어가 능통하고 일본 학자들과 교류가 활발합니다. 과거사 부정을 반복하는 일본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바로 구전범 국가, 현 과거사 청산 모범 국가로 불리는 독일. 백세가 다 되는 노인을 전범이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는 기사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독일은 끝까지 잡아내는 걸 넘어서 아예 정상이 나서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2차 세계대전 가해국으로 무릎 꿇고 사죄한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이 사진이 찍힌 지 50여 년이나 지났는데 이후에도 독일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피해 국가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죠. Als Mitläufer, als Wegschauende und stillschweigende Mitwisser. Das Verbrechen, das hier geschah, wurde von Soldaten unter deutschem Befehl verübt. Deswegen ist es für jeden Deutschen ein schwerer Gang, hierher zu kommen. 사죄뿐 아니에요. 잘못을 뉘우치는 걸 넘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베를린 장벽 사이에 있던 무인지대에는 홀로코스트 기념비가 들어서 있는데요. 베를린은 도시 전체가 추모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992년 설치된 걸림돌 프로젝트. 나치 시절 학살된 이들의 이름과 사망 정보 등을 기입한 동판을 그들이 살던 집 앞 보도에 설치한 예술작품입니다. 베를린 길거리 곳곳에는 유대인 기본권을 추모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경제적 보상도 국가 주도하에 이뤄졌어요. 1952년 독일 이스라엘 배상 협상을 체결했는데 1952년부터 1966년까지 2차 세계대전으로 피해를 입은 유대인과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했습니다. 2000년에는 기억 책임 미래재단을 설립해 6,500여 개 기업과 정부가 반씩 출연해 9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교육 부분에서도 과거사 반성은 두드러지죠. 역사 교육에서 1차, 2차 세계대전 내용이 대부분일 뿐더러 가해자국으로 저질렀던 만행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치에 대한 거부감이 문화적으로 배어 있어요. 질문을 하거나 할 말이 있을 때 한국에서 손을 드는 것과 달리 독일에서는 손가락만 살짝 들어 표시를 하는데 손을 드는 행동 자체가 나치 경례를 연상시킬까 조심하기 위해서예요. 독일 정부는 또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나치를 찬양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과거사 청산에 전적으로 노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독일은 전쟁 후 연합국의 군사적, 경제적 통제를 받고 있던 터라 나치 세력 청산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치 세력을 내쫓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6.8 세력의 영향이 한몫했는데 전범 자녀 세대인 이 6.8 세력은 서독에서 나치 청산 운동을
벌였던 세력으로 독일 시민사회 운동의 발판이 됐죠.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는 일본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발뺌해오다가 1992년에서야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며 1965년 한일협정으로 과거사를 이미 정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일본은 더 나아가 총리까지 나서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망언을 남기기도 했죠. 強制性を裏付けるものはなかったのは事実だろうと、その証拠はなかったのは事実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日本のイメージは大きく傷ついたわけであります。日本が国ぐるみで性奴隷にした、いわれなき中傷がですね、今世界で行われているのも事実であります。 일본이 이렇게까지 사과를 거부하는 이유는? 일단 일본에게는 전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일본 극우 세력은 전범 국가라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1945년 일어난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원자 폭탄을 들먹여요. 원폭 사망자 위령식과 평화 기원식에 국가 정상이 참여하기도 해 세계 유일 피폭국이라고 호소하기도 하고요.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에게는 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아주 좋은 구실이 된 거죠. 또 일본은 독일과 달리 전범 후손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도쿄 재판을 통해 일본의 주요 전범 25명이 재판을 받고 7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일왕은 제외됩니다. 사형 당한 7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석방되기도 했고요. 아베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도 A급 전범이었으나 석방되고 총리를 지냈죠. 그렇게 기존 전범 세력이 일본 정부를 수립하고 맙니다. 전범 후손들은 현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을 창당하고요. 일본의 로비는 무지막지합니다. 한국이 유네스코에 위안부 기록 문화재를 등재하기 위해 노력했을 당시 일본은 막강한 로비를 했어요. 결국 유네스코는 등록을 보류했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190억이 넘는 돈으로 위안부 관련 로비 계약을 하고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방해하거나 소녀상 설치를 저지하는 데 노력해왔어요. 앞서 말했듯이 램지어 교수도 일본 로비 수혜를 본 인물이고요. 근데 이런 인물들이 한국에는 없을 것 같죠? 아니요. 한국에서도 보이지 않은 신친일파 세력이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위안부는 성매매와 다를 거 없다 라고 발언한 류석중 교수. 류 교수가 역임한 재단 법인 아시아 연구기금은 A급 전범 사사카와 류이치 재단 자금으로 설립됐어요. 일본의 망언만도 마음이 아픈데 같은 한국인의 억지 주장이라니. 이용수 할머니는 류석중 교수를 고소하며 힘겨운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자였던 정복수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이제 남아 계신 할머니는 15분입니다. 일본 정부가 진정한 사과를 하기 전까지 할머님들과 시민들의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이별이 오기 전 할머님들에게 진정한 안녕을 전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